608의 2번. 절대값에서 풀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는 자 일단 우리 요놈의 정의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볼까? 얘는 요놈이 0이 되는 점은 기준이죠. 3을 기준으로 해서요. 3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k인 거야. 그럼 이쪽으로도 k면 이쪽 반대쪽으로도 k 똑같아. 이게. 자 그러면 만족하는 점이 3개래. 만족하는 자연수. 그럼 3을 기준으로 해서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가 나오려면 2, 3, 4만 나와야지 이렇게. 네. 그치? 그럼 이쪽에 있을 때가 k 플러스 3이겠죠? 이 k 플러스 3이라는 놈은 당연히 그러면 4와 5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넘어가잖아? 그럼 이쪽도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추가로 더 가져야 돼. 그럼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가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자 만약에 k 플러스 3이 4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 범위는 k 플러스 3이 4면 얘는 4보다 작고 k는 뭐가 되니? 이게 4일 때 k가 1일 거니까 2보다 크다가 되지. 그럼 얘는 2도 포함할 수도 없고 4도 포함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4가 될 수는 없고 자 5는 되어도 상관이 없지. 어차피 5를 포함하진 않을 거니까. 그치? 그래서 k 플러스 3 이런 범위가 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k의 범위는 이제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로 나오시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한번 이해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활용. 이거 뭐 많이 보던 걸 텐데, 자, 이거 둔각삼각형 조건 어떻게 되니? 막 두 개 더. 자, 일단 짧은 두 변의 합. 형성 조건부터 해야 돼. 네. x 더하기 x 플러스 1이 x 플러스 2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는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나 나오고요. 네. 짧은 두 변의 합이 긴 번보다 커야지. 그 다음에 둥각삼평이 되는 조건은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 x 플러스 2의 제곱보다 작은 거였죠? 그쵸? 가장 긴 변이 크면 둥각삼각형인 거지. 네. 그치? 그래서 얘는 자 이거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일 거니까 전부 다 좌변을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자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럼 이제 x의 범위는 그래 계산해야지. X가 3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게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죠. 네. 근데 어떤 범위에서 구한 거다? 1보다 큰 범위에서 구한 거다. 그래서 1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다가 최종적으로 답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몇 번 풀까요? 자 이거 612번에 2번 한번 해봅시다. 2번만요? 612번에 2번만 해봅시다. 이렇게 못풀것 같은 문제를 일단. 어차피 질문 나올 것 같기도 해서. 어차피 질문이 어소피 안에 하면 되지. 무슨 뜻이야? 이거 한번 해볼래요?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기억이 생각보다 안 어려워. y절편만 기억하면 돼. 마이너스 배를 K제 플러스 2인데요. 그쵸. 생각보다 쉬워요. 이게 좀 발전 문제로 나온 건 2차 함수랑 섞여서 나온 거지.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 시간 많이 주세요. 얼른 해봐. 너희들이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거라서. 선생님 이거 풀면 선물 주세요. 뭐랬니? 어떻게 주먹 감자라도 줄까? 어떻게 큰 감자로 줄까? 이 주먹 그지? 왕감자로 왕감자. 주먹 감자 어때? 괜찮지? 근데 저 솔직히 공모보다 감자가 더 좋아요. 왜? 갑자기? 이게 쌤 육촌 동생이지. 육촌 동생이 강원도에서 감자 맛이요? 감자 유통을 해. 대학교 때 가서 알바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커다란 창고에 가서 감자 썩은 거 골라내고 막 그러는 거야. 지루하지. 감자 담고 막. 언제나 너희들도 이제 나중에 뭔가 돈을 버는 자리에 가겠지만 돈은 주로 누가 많이 버냐면 최종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돈을 많이 버는데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어. 안정적으로. 그럼 중개무역하는 나라들도 돈이 잘 벌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미국에서 한참 광산업이 유행하던 시기. 리바이스가 그때부터 청바지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거든. 광산에 가도 튼튼하고 잘 안 떨어지는 거. 그걸 만든 게 리바이스야. 모든 자연술이 있으니까 좀 비의 좌표를 못 구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비의 좌표. 저 풀었어요. 못 구하겠습니다. 아니야, 뭐 할 수 있어. 선생님 저희 저 힌트 풀었어요. 주세요. 비의 좌표 어떻게 구하죠? 선생님 저 풀었어요. 여기가 y는 K 제곱 알것 더하기 같아요. 모르려나? 알 것 같아요. 전시의 좌표를 알것 같아요. 0,0이라고 두면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좀 모르겠어요. 자, 전피의 좌표는 그러면 전피의 좌표는 알파, k의 제곱 더하기 5.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k의 제곱 더하기 5는 자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6k 알파 자 더하기 k의 제곱 더하기 5죠. 그럼 얘 사라질 거니까 자 전부 다 좌변을 넘기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k 알파가 0이니까 자 알파 풀어보내고 알파 마이너스 6k 자
자, 그럼 여기가 알파가 사실은 뭐였어? 알파는 0 또는 알파는 6K가 나오죠. 그럼 전 B의 좌표가 이제 뭘로 바뀌니? 6K, K 제곱 더하기 5로 바뀌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 변의 길이가 6K로 바뀌었고 요 변의 길이가 K의 제곱 더하기 5가 됐지. 그치? 자, 그럼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저거의 둘레 길이가 GK라고 했는데 GK가 어떻게 됐어 지금? 이거의 둘레 길이는 자 12K에다가 더하기 요거의 2배 자 2K 제곱 더하기 10이죠. 자, 요 놈이 24랑 자 64 사이. 그럼 반으로 나눠주면 K의 제곱 더하기 자 6K 플러스 5가요 12보다 크고 32보다 작다가 되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요거 연립부등식 이렇게 한번 풀면 답이죠. 뭐 그림으로 그린 거. 그림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풀면 K의 제곱 더하기 6K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다. 그러면 K 마이너스 7 K 플러스 7에다가 K 마이너스 0보다 클 거니까요. K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K는 1보다 크다. 근데 K는 당연히 양수니까 얘는 처음부터 기가.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5가 자 32보다 작다. 그럼 얘는 K의 제곱 더하기 6K 마이너스 27이 0보다 작으니까 얘는 K 플러스 9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죠. 그럼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3까지. 그치? 근데 위에서 K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보다 크고 K는 3보다 작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와요. 정보가 빠졌어요. 등호가 빠졌어요. 그래서 정답은 6이 나오네요. 자, 여기 등호가 다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이제 답에도 등호 갖다 붙이면 되겠네, 그치? 네. 아이, 와. 됐지? 네. 자, 그러면 만족하는 건 1, 2, 3이니까 다 더하면 6 나오지, 그치? 네.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함수를 좀 기억해주면 좀 더 편하게 가는 거고요. 선생님 저기 K는 마이너스 7. 어? 저기에 두는 거 없어요. 아, K 이거? 알아서 써.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남은 유형이거든. 실근의 구원. 자, 여기가 2차 부등식의 근해 분리라고 해서 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곳 중에 하나예요. 자, 실근의 조건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을 구했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거나 두 근이 모두 음수거나 두 근의 부호가 다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떤 조건일 때 이런 게 되냐? 미지수가 있을 때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따져보는지만 기억하면 돼.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자. 요 놈이 1보다 모두 크대. 그럼 어떤 걸 만족하면 돼? 일단 판별식 D가 일단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쵸? 자, 두 번째는 자, 여기는 0이지. 미안.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당연히 두 근의 합을 또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죠. 그쵸? 이게 바로 전부 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거. 그럼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음수끼리 다면 음수죠. 자, 두 근의 곱은 양수. 이렇게. 자,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자, 다른 경우. 다르다. 자, 부호가 두호가 다르다. 자, 이때는 일단 두 근의 합은 알 수가 없지. 네.
그치?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치?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또 조건을 막 따지는 게 있기는 해. 그거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할 거고. 자, 판별식. 자, 두근의 곱은요.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에서 자, 얘가 이렇게 하면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자, a분의 c를 말하는 거지. 그치? 자,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당연히 얘는 0보다 작겠지. 그럼 이 말에 의하면 a와 c의 부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판별식 D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그럼 ac의 부호가 뭐가 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지.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지.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죠. 그럼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애초에 판별식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여기 뭐만 따지면 되냐면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고만 따지면 돼. 자,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때 양수인 근의 절대값과 음수인 근의 절대값을 따져.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절대값이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해. 그럼 당연히 두근 합하면 0이 나오겠죠. 네. 이런 조건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있고 근이 양수인 놈과 음수인 놈의 절대값을 비교를 해서 양수 쪽이 더 크대. 그럼 양수 쪽이 더 크면 당연히 두 근 합하면 0보다 크겠죠. 자, 절대값하고 이번에도 양수, 음수를 또 비교해서 이번엔 음수가 더 크대. 그럼 당연히 두 근 합하면 0보다 작겠지. 그치? 근데 이걸 들어놓고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너희들이 실전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 자체가 기억이 안 나. 아하. 우리가 리셋되는 거. 자, 언제나 그렇듯이 내가 배운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 그치? 내가 배운 걸 다 기억할 것 같으면 굳이 뭐 이렇게 수업 들을 필요도 없지. 영상 뭐 쭉 보면 끝날 텐데. 그치? 천재.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냐면 얘는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파랍. 요렇게 세 가지만 따지면 돼. 판합곱을 해보세요. 판합곱. 판합곱.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따져야 된다.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요렇게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아예 사실 얘네들은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네. 그치? 두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야. 그럼 판별식은 양수. 그치? 그 다음에 두근의 합도 양수, 곱도 양수. 다만 판합, 곱을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만 있으면. 네. 그래서 대부분 이거 생각 못해서 여기서 틀려. 딴 거 별거 없어. 그래서 사실은 너희들이 공통수학에서 문제는 대부분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공통수학의 출제 경향은 되게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야. 헷갈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형을 출제를 하거든. 근데 그 유형이 너무 많아. 아, 그래서 기억을 못했어요. 기억을 못해서 못 푸는 거야. 심플하게. 대부분 문제가 엄청 어렵지 않아. 이것들이. 고등학교 가도 똑같다. 문제가 엄청 어렵진 않아. 다만 유형이 워낙 많으니까 이것들이 내가 다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 문제를 해도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유형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도 많았잖아. 사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맞불 교과서 정도를 너희가 충분히 다 풀 수 있으면 학교 시험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돼. 이거 다 풀 수 있으면 너무 뜬것 정도 나와요. 일반 공간은. 적어도 95점 이상이지. 95점 이상이 몇 등급이에요? 1등급. 이거만 충분히 잘 풀 수 있어도 1등급 맞을 수 있어, 충분히. 네. 그러면 몇 점 이하부터는 2등급이에요? 주로. 중학교도 똑같아. 아.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중학교 지금 A, B, C, D, 네. F, G. 네. F. A, B, C, D, F. C, F. 반대는 F. F 있어. 20점짜리 넘기는 게 F야. 8점은요? F지 당연히. 이거 8점이다. 어떻게 20점을 받을 수가 있지? 수행평가도 기본 점수는 20점인데. 근데 이제 수행평가가 학교별로 다르긴 하지만 40, 60 들어간 학교가 있고 50, 50 들어간 학교가 있잖아.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이 말 그대로 유급을 안 당하는 거야. 우리 학교는 대한민국은 웬만하면 유급 안 시켜. 유급 시키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한 학년에 3분의 1을 빠진다. 3분의 1 이상 빠지는 경우 유급. 출석 일수가 3분의 1 이하를 빠지면 유급이야. 불가피한 상황에서 3분의 1을 빠지면 그것도 어쩔 수 없어. 병렬이라도 유급이야.
선도를 100번 가면 어떻게 돼요? 응? 선도를 100번 가면 어떻게 돼요? 뭐 그 사람이냐 그게? 안 해주세요. 그리고 보통은 그 정도 간다는 건 이미 이제 학교를 거의 다닐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가요? 아니 선도를 100번 한다고 네. 뭐몇 개를 걸려야 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 1년에 거지? 출석 일수 자체가 한 200일 좀 넘을 텐데 이틀에 한 그러니까 번씩은 한 학기에 반을 간다는 거잖아. 이틀에 한 번씩은 무조건 가야 된다는. 그 정도쯤이면 거의 학교를 다닐 생각이 없는 거지 그거는. 이것을 미안해. 그치. 선도 쌤이랑 친해질 것 같은. 아니지. 목이 쉬게 것 같아. 절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개념 또 하나 설명해 줄게. 네. 그 다음 개념은 뭐냐면 자, 두 군의 합이 특정한 수보다 크거나 작거나야. 두 군이. 예를 들어서 두 군 알파 베타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두 군이 모두 1보다 크대. 알파 이런 경우. 자, 여기서는 뭘 따져야 되냐면 이때는 판별식과 경계값과 추계 방정식을 따져야 돼요. 한명 자, 여기서는 당연히 1보다 크다 작다를 비교를 하려면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 경계값은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보자라는 거야. 자, 얘는 대입해서 만나면 얘는 위쪽에서 만나겠지? 네. 그치? 그럼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아. 그 다음에 자, 봐봐. 요거 두 개를 만족해도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니? 요렇게 알파 베타가 만족이고 해도 요거 두 개 둘 다 만족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추계 방정식까지 보는 거야. 추계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럼 1보다 크다. 그래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이렇게. 근데 반대로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은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번에 경계값 얘는 0보다 크다. 그 다음 추계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더 작은 거에서 1보다 더 작다. 그래서 x 이꼴 1을 했을 때 함수값이 경계값이라는 거. 여기서는 판경축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 문제도 틀리는 이유는 대부분 요것들이 고려가 안 되기 때문에 뭘 써야 될지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두 근 사이에 1이 있는 경우가 있어. 알파 베타. 두 근 사이에 K라는 놈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딱 한 개만 따지면 되는데 경계값만 따지면 돼. FK가 0보다 작아지면 돼. 네. 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봐봐. 자, 요 놈이 0보다 작아지잖아. 이 아래로 물러서 저 놈이 0보다 작아진다는 말의 의미는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과를 가질 수밖에 없지. 네. 그치? 그럼 판별 시간에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 추계 방정식도 자, 이게 K가 여기쯤 있을 수도 있고 K가 여기쯤 있을 수도 있잖아. 네. 그치?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문제가 좀 더 까다로워지면 이걸 좀 더 복잡하게 따지는데 그건 좀 나중에. 그래서 지금 할 건 뭐나 따지면 된다? 판별식, 경계값, 추계 방정식. 근데 두 근 사이에 K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요것만 따져주면 된다. 자, 우리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판별식과 합과 곱이 전부 다 양수인 경우.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두 근의 합이 음수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되면 되는데 이거는 대부분 이런 디테일한 조건을 갖다가 붙여. 디테일한 조건들. 자, 두 근의 양수의 절대값과 음수의 절대값이 같다라든지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크다.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더 작다. 그래서 두 근의 합까지 비교하게 만들어. 여기서는 대부분은.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가 실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마플 개념 익힘 1.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인데 문제 문의만 바꿔서 출제가 된 거라서 이건 뭐 그냥 하면 돼요. 뭐 언제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기본 앞에서 했던 내용이 잘 돼 있을 때를 가정으로 하긴 하는데 자, 이거 x의 제곱. 자, 첫 번째 식이 실근을 가는다 그랬지? 네. 실근 조건은 이거에 대한 4분의 d 판별식 k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k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실근 조건. 자, 그러니까 얘는 k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당연히 이거 실근 조건 모르면 당연히 못 풀 거고요. 그렇죠? 2차 부등식 풀 줄 모르면 당연히 못 풀겠지. 그렇지?
그러면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때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오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아래쪽은 어떻게 되니? 얘는 허근을 갖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판별식 D2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k의 3k의 제곱, 9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자 2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그렇죠. 자, 요 놈이 0보다 작다. 자, 그럼 얘는 k 제곱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8k가 0보다 작을 거니까 k 플러스 8이 0보다 작아서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거 두 개의 공통범위 구하면 답이죠. 네. 그렇죠? 이거 그냥 말 그대로 판별식 쓸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지금 3-1 아이들이 판별식을 그렇게 어려워해. 참 아, 3다시 왜요? 모르지 나는. 아까 근해 공식성을 틀어주고 외우라 그랬는데. 내공식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몰라? 그런 게 있어요?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야. 불러주세요. 614번 풀어봅시다 한번. 613번 풀자. 네. 320만 3번 13번 풀자. 613번이 613번. 찾았어요. 자, 이제 축성 체크. 축성 체크. 아이씨, 민준이 음식이 오늘 빨리 온다고 나한테 뻥쳤어. 자, 613번 다 풀었어? 네. 라은이 다 풀었어? 말로 풀어. 너 지금 이번 시간 계속 못 때리는 것 같다 너? 어? 나윤이가 아무리 배신을 끼웠으니 걔네들 체육 대회 제대로 했나? 아, 근데 여기에서 비하지 않았어요? 돼지 한 거 같기는 한데 비오는 아까 아빠네 돼지가 왔었거든. 저희는 안 했어요. 맞아요. 취소돼가지고 죽었어요. 하긴 한 거 같은데 우리가 또 어떤 학교는 뭐지? 그거를 체육대회를 체육관에서 하던데. 아, 아니 저희 강당 되게 작아가지고 체육관에서 하고 다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는 애들만 가고 TV로 중계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근데 그거는 되게 재미가 없겠다. 응원하는 그 맛이 그거 돌리는 그럴 거면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그렇지?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이야. 와 여기까지 하면 거기 드디어 공식이 끝나. 이거 학교 나면 집 가요? 어떻게 뒤에 터프까지 풀어볼게요? 우리 노말하고 터프도 있는데, 그치? 아니. 저희 근데 베이직도 얇게 많은데 저희 오늘은 303쪽까지 숙제를 할까요? 거기까지 할 거야. 아 다행이다. 뒤에 있는 거 안 나갈 거야.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 하면 저희 죽을 거야. 죽진 않아요. 어차피 숙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라서. 이거 맞는데. 너무 티 아니세요? 너무 티. 나도 같이. 진짜 티면
좀 선생님이 아는 사람들 중에 진짜 완전 T인 친구들 몇 명 있거든. 네. 너희들 죽어. 뭐야? 어? 선생님 엄청 이 정도면 많이 풀어주는 거야. 왜 죽어요? 전혀 고려를 안 해주고 너희들이 살아난다고. 아, 누가요? 그거 T가 아니라 그냥 문제. 자, 이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거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그랬죠. 자, 우리 두 근이 모두 양수는 어떤 조건을 따진다?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판합곱이라고 그랬죠. 그럼 판별식 4분의 d 보자. 자, b'의 제곱, 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니까 k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실근 조건이니까. 네. 자, 그러면은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0보다 클 때는 양쪽 끝범위였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4보다는 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해가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이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가 k죠. 자, 두 근이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얘는 k 플러스 12가 나오지? 그치? 네. 그럼 얘도 양수니까 0보다 크지?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다. 그럼 이거 전부 다 만족하는 거 찾는 거죠? 자, 마이너스 12보다 크다. 그 다음에 0보다도 크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보다는 크다. 자, 그럼 요거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건 여기죠. 그래서 정답이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네. 왜 마이너스 부분을 안 맞지? 뭐 귀찮아서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 아, 넌 안 착각 보고 안 착각 보지. 저는 매우 착하니까 착하지가 않는 거예요. 뭔 뭔 소리야? 소리야? 매우 착하니까 착하지. 착하다 해도 이제 전부 다 보통 다 주관적인 판단이라서 그렇지. 저스티스 정의는 무엇인가 해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갑자기 쳐다. 자, 2번 볼까요? 자, 두 분이 모두 음수가 되기 위한 이거는 넘어가고요. 네. 자, 우리 3번 봅시다. 3번. 자,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질 때 그랬죠. 자, 이거. 자,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질 때는 뭐만 따지면 된다 그랬니? 두 근의 곱만 따지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는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가 자, a분의 c니까 k-1이죠. 요놈이 0보다 작아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얘는 k가 1보다 작다. 이게 바로 3번 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심플하니까 뭔지 하겠니? 당연히 두 근의 절대값을 따지는 거야. 이렇게 심플하니까. 자, 그럼 617번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대부분 상수항을 2차 식으로 두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얘는 1차항을 2차 식으로 두는. 그래서 판합곱과 판경축을 기억하시면 돼요. 판합곱, 판경축.
자, 617번. 자, 이거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네.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여기 두 분의 부호일 때는 부호가 다를 때는 곱만 쓰면 된다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가 성립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을 이야기했지. 근데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비교했었는데 음의 근의 절대값이 더 크대. 그럼 두 분의 합이 0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럼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은 거지. 그래서 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놈이 0보다 크니까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큰 이런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공통 부분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필기하시고. 자, 그럼 618번에 1번 한번 풀어봐. 618번에 1번. 618번이요? 이게 뭔 말일까? 서로 다른데 실견이니까 일단은 이제 2차식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이게 둘 다 실견을 가져요. 그렇겠지? 뒤에서 답을 말해주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건 딱 봐도 뒤에 정답이 있는데. 딱 봐도 정답이 이거야? 딱 봐도 풀이가 좀 있고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알 것 같아요. 이게 저 지금 뭐 물어봐. 선생님도 대답 썼어요. 얘는 힌트를 조금 주면 얘는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 문제 어떻게 풀었니? x의 제곱 이꼴 t로 치환하고 문제를 풀었어. 그럼 x의 제곱 이꼴 t로 치환해주면 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튀어나오지. 네. 그치? 그럼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음수인근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터져요. x의 제곱이 음수인 꼴이 나오니까 허근을 가지는 거지. 그치? t가 음수라는 말은 x의 제곱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허근을 가진다. 그럼 얘는 결국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양수인 케이스를 찾으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야. 요거는 이 문제는 반드시 복 2차식 형태로 튀어나온다. 절대 x 세제곱이랑 x의 1차항이 안 나와. 이건 아예 나오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선생님 1번 하는 거 맞죠? 키로 치환이 돼요? 네, 됩니다. 자, x의 제곱을 이렇게 t로 치환하는 거지, 그치? 이번 주로 고난도 문제로 많이 좀 출제가 되긴 하는데요. 자, 봐. 서로 다른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니?
자, x의 4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야.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거야. 그럼 우리 보기차식 같은 경우는 항상 x의 제곱을 t로 치환하고 문제를 풀었어. 그럼 주어진 식이 t의 제곱 플러스 2at 더하기 a 더하기 2죠. 근데 우리 요 값이 뭐다? t 값은 x의 제곱이지. 그치? 근데 만약에 요거 이 해가 음수가 나온다는 말은 어떤 의미야? 얘는 x의 제곱이 0보다 작다니까 얘는 뭘 가진다? 실제로는 x로 따지면 허근을 가진다는 말이야. 그럼 만약에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말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2개의 양수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여기 주목해야 될 게 또 서로 다른이라는 단어. 다른. 자, 지금까지는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았었다. 그치? 그때는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없었거든.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자, 얘는 판별식 t 0보다 커져야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 이런 범위가 나올 거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은 뭐 그냥 꺼내져 있을 거니까,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요거의 공통 범위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x가 아니라 a가,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안에 있는 건 어떻게 되겠니?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2개의 실근과 서로 다른 2개의 흑근을 가질 조건이야. 얘는 뭐야? 두 근의 x의 제곱 이꼴 t로 치워놨을 때 두 근의 곱이 음수일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양수인 근, 하나는 음수인 근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알면 별거 아닌데 일단 4차식인데 4차식의 실근 따지는 거 배워본 적이 없잖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무조건 보기차식으로 나오고요. 나오는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필기하자면 빨리 필기하시고. 근해공 직선을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틀었어요. 시간이 안 될 것 아, 같은데. 걔네들과 궁금해요. 이제 네, 그러지? 궁금해요. 걔네들과 진짜 빨리 풀게요. 그래 공식이 뭐였지? 기능 공식이 뭐였지? 예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근해 공식이라며 많이 그랬었는데 박근혜 찍기. 네, 그 사람 탄핵됐지. 탄핵지고 지금 뭐 하는지 몰라. 아직까지 죽진 않은 것 같은데. 감옥에 있어요. 아니야. 탈옥 직무를 다른 사람. 자, 이번에도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우리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그랬지.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해서 1이 여기 있고 알파와 베타가 여기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두 근이 그냥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지 안 다른지 관심은 없지. 그냥 단순히 실근 조건이야. 그래서 얘는 판경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판별식 얘는 4분의 d. 자, k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k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그냥 크면 돼. 자, 그 다음에 실근 조건이니까 0보다 커나 같다. 그럼 얘는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자, 얘는 큰 놈보다 크고 k가 4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놈 k가 마이너스 3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라 나오면 되지? 네. 그치? 자, 그 다음에 경계값. 얘는 경계값은 x 이퀄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말해. 그치? 자, 경계값. 자, x 이퀄 1 함수값. 그러면은 x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k 더하기 k 플러스 11을 말하죠? 그쵸? 그럼 여기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이 위쪽에 있을 거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러면은 k 더하기 13이 0보다 크니까 k는 마이너스 13보다 더 크겠죠. 네. 자, 세 번째 축의 방정식. 자,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는 1이고 자, b는 마이너스 2k. 자, 이게 축의 방정식이죠. 이 축이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더 크다. 자, 그럼 얘는 뭐야? k가 1보다 크다. 그래서 요 세 개의 범위를 공통 범위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13보다 컸죠. 자, 요 범위고 그 다음에 자, 1보다 크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3보다 더 작고 그 다음에 자,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요 세 개가 공통적으로 있는 요 범위가 정답이겠지. 그렇지?
아니다. 뭐가 잘못됐다. 아닌가? 맞나? 네? 마이너스 k 더하기 13이 0보다 크죠? 여기가 마이너스 k였나요? 그쵸? 네. 그럼 k는 13보다 작다가 되지? 아, 13보다 작다가 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13. 그래서 요 사이의 범위가 정답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은 두근 사이에 2가 있다 그랬어. 두근 사이에 2가 있다.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자, 두근 사이에 2. 자, 저기는 아래로 볼록이죠? 자, 이렇게 있고 여기에 2가 있다는 거야. 2가 여기에 있다. 자, 이때는 경계값만 따지면 된다 그랬어. x가 2일 때 함수값 전부 다 작게만 하면 돼. 네. 그럼 x 2 대입하면 4. 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k 더하기 k제곱이 0보다 작게만 하면 돼. 자, 그럼 뭐 이거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20번 풀까요? 자, 620번 한번 풀어보세요. 628번이요. 620번. 28번? 28번은 또 없는 거니? 제가 귀가 안 좋은 게 아닌 거. 아니야, 네가 일어난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잘 듣는데 혼자 왜 딴소리해 맨날. 사실 세상에 조작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래. 지구는 네모야. 그치? 얘 도넛 모양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속고 있는 거야, 그치? 네. 지구는 네모야. 맞는 것 같아요. 우주선에서 찍어서 보낸 사진도 다 조작이야, 그치? 다 나사가 외계인 실기. 그런 거지. 11분. 언제나 그렇듯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아직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은 그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윤석열이 아직도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튜브 같은 거에 폐해인데 한 번 그거를 계속 듣기 시작하면 그 관련된 것만 계속 나오잖아. 아이고. 그놈의 알고리즘 때문에 나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어때? 때로는 그것만 계속 나와서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지. 사실 유튜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안 보면 되지. 그 사람들 보고 싶어. (620번) 생각 조금 하면 되는데 힌트 주세요. 자, 요거 두 개가 만나잖아. 네. 그치? 자, 만나는 건 항상 그렇지만 만난다 그랬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 이퀄 x 플러스 1이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거겠지? 아 이거 그치?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하고 a 마이너스 1x 더하기 2 이퀄 0으로 풀 거야. 이거의 두 분이 알파 베타일 거 아니야? 네. 그치? 자, 그럼 잘 생각해보면 직선이랑 얘랑 만나는 점이 A, B야. A, B 위에 1,1이라는 점이 있대. 이 점이 1,1에. 근데 여기에 알파가 있고 여기에 베타가 있지. 네. 그럼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사실은? 1이 있는 거 아니니? 두 근 사이에 1이 있는 거잖아. 그치? 연립방정식으로 따지면 요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 알파, 베타가 있고 x좌표만 보면 1은 여기에 있는 거지.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를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얘는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고등부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것들, 이런 표현 방법이 우리가 정형화된 표현 방법보다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형인데 마치 표현 방법만 달라지니까 다른 유형처럼 보이는 거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만나는 점이 A, B다. 근데 y =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x에다 1 대입한 y값 2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직선이 무조건 있는 점이지. 그럼 당연히 요 A, B 이 직선 위에 요 점이 들어가야 되니까 x 값만 따져보면 알파랑 베타 사이에 1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해놓고 보면 쉽지 그냥 이제. 그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 거야. 변형 문제가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 거. 그게 변형 문제들이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과제문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근해 공식 뭔데? 근해 공식 안온 놈들 어쩔 수 없고. 자, 그리고 이게 뭐죠? 저기 제가 뭐예요? 잘못 본 거죠? 시험 대비 제가 잘못 본 거죠? 복습하고 싶다네. 복습은 책으로 해서 습하고 있다는 저희 복습하고 싶다는 너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답지까지 주는 거야. 우와 몇 번까지? 이야 69번까지 있어. 와 이거 이 정도만 다 풀면 우리 학력평가 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이 정도를 그냥 다 풀 수 있을 거야 아니야, 그냥 너 보였어. 고생이처럼 그래요. 하나는 덮치고 하나는 뭐야?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시험 보는 거예요. 선생님 좋아하는 숫자 뭐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좋아. 네, 선생님. 고생이 아니다. 우리 반에 평균이 어느 정도 있어? 일단 76점. 어쨌든 봐야 알겠지. 뭐 숙제는 수요일까지 오는 거고 이거는 월요일 시험이니까 시험 때 비로 풀어보라는 거야. 선생님 좋아하는 숫자 뭐예요? 왜 뜬금없이. 모르는 문제 나오면은 에이, 그딴 거 필요 없어. 여기 어차피 출제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네. 네 좋아하는 숫자 뭐예요? 선생님은 3을 좋아해. 3이요? 그럼 3으로 근데 찍겠습니다 여기서는 69번까지인데 여기 숙제는 76번까지. 69번까지 못 잘라서. 네, 여기 있습니다 그펜 나머지 1번 음, 문제가 사만. 1번 문제는 그거야. 부등식이야. 아 아하, 안녕히 계세요. 일단 그거 한번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질문해.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풀어줄게. 근데 정답지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되긴 할 거야. 요 정도면 확실하게 풀 수 있어.